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50분 정도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인물 다 가지고 계시니까 유인물 보시면서 넘어갑니다. 요즘에 수시 모집 원서 접수도 끝나고 이제 발표도 다 끝나서 애들이 울고불고 할 텐데, 혹시 올해 수능을 보신 분 있어요? 자녀가 수능을 봤다. 아, 그럼 고3도 있고 고1, 고2도 있고. 그죠? 네. 올해 수시 모집을 한번 정리해 보면 내년 거를 알 수 있는데요. 일단은 올해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희망 고문이 있어요. 희망 고문. 애들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냥 추풍납쳐 나가 떨어지는, 특히 강남 애들이 학종에서 좀 피해를 본 느낌이 오늘 올해 없지 않아 있고요. 두 번째는 논술이요. 논술이 무지하게 올해 쉬웠거든요. 쉬웠는데 붙은 애는 별로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어제도 그런 얘기를 다른 데서 모여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논술이 쉬워지니까 오히려 논술을 열심히 준비한 애들이 득을 보는 사태가 왔다.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우면 정답만 잘 써도 붙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쉬우니까 중간 수식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간 수식을 잘 쓰는 애들은 학원을 오래 다니는 애들이 잘 썼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요번 같은 경우는 학원 다니는 애들이 좀 유리했던 한 해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특히 한양대처럼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들은 사실은 앞뒤가 바뀐 게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제도 붙었냐 이런 얘기 들을 정도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측이 불가능한 입시가 됐다 그런 얘기고, 네 번째 중요한 얘기는 학생부가요 평준화가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좋은 고등학교 학생부는 역시 빵빵하게 나오고 후진 고등학교 학생부는 안 좋았는데, 이제 서로가 서로를 베끼다 보니까 좋은 고등학교, 나쁜 고등학교 구별이 없어지고 이 학교, 저 학교 학생부가 비슷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세특이거든요. 세특. 세부능력이 특기사항인데, 그 세특이 옛날에는 학기별로 너무 차이가 난 거죠. 그러니까 대원외고고, 현대고고, 양재고, 반포고, 서초고, 중대부고 다 달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서로 다 비슷해서 어쩔 수 없이 눈이 어디로 갔냐면 내신 등급으로 가더라. 그런 얘기.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 올해 각 대학들의 내신의 반영 비율이 의도한 건 아닌데 올라가 버렸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이제 자사고나 특목고를 포함해서 전국 단위 자사고를 빼고 광역 자사고나 외고 이런 데도 사실은 4등급대 애들, 그러니까 3.9등급이 넘어가는 애들은 학종서 거의 붙은 애들이 없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실 자사고 4등급이면 그래도 인정을 해줬는데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 인정을 잘 안 해주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일반고는 더더군다나 일반고는 2.5등급 이내가 안 들어가면 초토화됐다. 그런 얘기가 지금 업계에 돌고 있습니다. 업계.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하나씩 보겠는데, 유인물 보시면서 요런 게 있습니다. 취업 전망. 이건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건데, 대학 입학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어떠냐면은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가고요. 안 하면 좋은 대학 못 갑니다. 그건 뻔한 얘기 아니에요. 그죠? 인기학과는 성적이 높고 비인기학과는 성적이 낮다. 이거 뻔한 얘기인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대학을 가더라도 취업 전망이 좋은 데를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1, 2학년이 섞여 있을 것 같은데, 이제 1, 2학년 모두 계열은 정했죠. 그죠? 문과이과를 정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느 떤 계열이 더 대학 가기가 쉬운가요? 물어보는 제가 잘못이죠. 이과가 제일 쉽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과도 옛날에는 이과 같은 게 공과대학이 있고 자연과학대학이 있죠. 이를테면 수학과나 물리학과나 생물학과는 자연과학대학이고, 그 다음에 기계공학, 전자공학이 이제 공과대학인데, 옛날에는 사실은 공과대학은 취업이 잘 됐고 자연과학대학은 좀 안 되는 추세가 있죠. 지금은 어때? 지금은 사실은 자연과학대학 애들도 문화가 좀 넓어져 가지고 일단 이과에 가면 취업이 잘 됩니다. 근데 이제 특히 최근에 취업이 잘 되는 과가 어떤 과냐면 이 빅데이터와 연관된 과들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과라든가, 사실 한 3년 전만 해도요 수학과는 취업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수학과 애들이 통계학을 전공하면서부터 취업이 잘 되기 시작해서 특히 통계학과 쪽이 취업이 엄청 잘 되고 있다. 그건 이제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일부 대학에요,
자유전공학부라는 그 학부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뭐 자율전공, 어떤 데는 자유전공 그러는데 그 학과들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전공을 고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문과로 갔어도 이과 전공을 고를 수 있고 이과로 왔어도 문과 전공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이 그 전공을 뭘로 고르냐에 따라서 실은 그 어떤 추세가 이어지는데 최근에 보니까 옛날에는요 문과 애들이 자유전공학부에 가면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경영학과 아니면 경제학과 아니면 좀 폭을 넓히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아니면 정치외교 이 네 개 중에 두 개, 네 개 중에 하나 했는데 최근에 자유전공학부 애들이 뭘 많이 선택하냐면 통계학과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공학과, 그 다음에 그 하나가 더 있는데 통계, 컴공학, 산업공학과 요걸 많이 선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최근에 뜨는 과다. 그래서 이 화면을 보시면 위에 있는 건 이과, 밑에 있는 건 문과입니다. 그래서 보통 문과 계열은 보면은 그 뭘 해야 가는 거죠. 보통 금융계통을 전공해야 되는데 회계학과, 세무학과, 경영경제 이런 걸 전공해야 지금 그나마 풀릴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근데 이제 요런 표는 뭐냐면은요 최근에 그 정보화 사회에 의해서 뭔가 혁명이 벌어지는데 요 맨 밑에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맨 밑에 있는 거 보시면 인공지능, 가상현실, 사물인터넷, 스마트팜, 스마트팜은 농사 짓는 건데 스마트팜은 농사 짓는 거,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빅데이터. 빅데이터 전문가가 최근에 엄청 뜨고 있습니다. 어머님들 그 가끔 하루에 몇 번씩 문자 오잖아요. 그죠? 이벤트 한다고 문자 오죠. 은행서도 없고 백화점도 오는데 그 문자가 왔을 때요. 한번 그 옆에 계신 아주머니하고 한번 문자를 비교해 보시죠. 거의 비슷하게 띵동하고 문자를 딱 비교해 보면 이 아줌마한테 온 문자하고요. 나한테 온 문자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국민은행에서 왔는데 이벤트 하는 게 달라요. 이벤트의 품목이 다르고 이벤트의 그건 뭐냐면 빅데이터에 의해서 자기가 뭘 구매했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그 전문가들 뜨고 있고요. 많이 잘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요즘에 그 정시 모집 되니까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졸업생들은 그냥 거의 선전, 특히 강남대성 애들은 뭐 거의 뭐 옛날 성적 그냥 받는 그런 실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3월 모의고사가 수능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거보다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거기에 희망 갖지 마시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고등학교 2학년은 잘 돼요. 고3에 올라갔을 때 9월달 모의고사. 저는 저 벨소리가 제일 싫어요. 왜냐하면 저 알람 벨소리거든요. 전화 벨소리가 아니고 알람 벨소리인데 어우 저것만 들으면 소름이 끼치. 할 얘기 까먹었어. 9월달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를요. 이게 이 얘기를 나중에 잘 들으세요. 후회 안 하세요. 9월달 모의고사를 보고 그 수시모시 원서를 내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9월달보다 수능이 올라갈 거라고 가정하고 원서를 써요. 그런 애들 가운데 상당수가 수능 최저에 떨어집니다. 이번에 서울대학교가 이번에 우리가 다 이제 서울대 갈 거니까 서울대 얘기를 하면 서울대학교가 이번에 수시에서요 135명을 못 뽑았어요. 특히 그 전부 다 뭐에서 못 뽑은 거죠? 수능 최저죠. 2등급 3개를 못 맞힌 거예요. 작년에는 80명인가 7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그만큼 늘었다. 그러니까 올해 재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못 채우는 애들이 엄청나게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9월 달에 올라간다고 가정하지 마시고 9월께 수능이라고 생각하고 원서를 쓰시기 바란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건 모의고사 1년 일정입니다. 아직 대외적으로 공개는 안 된 건데 뭐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1, 2학년 이걸 뭐 교육청이 다 볼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1, 2학년은 아마 저 4개 중에서 2개 볼 거고요. 고3은 다 볼 건데 1, 2학년도 여기 있는 문제보다는 이쪽에 있는 문제가 훨씬 문제의 퀄리티가 높아요. 그러니까 고1, 고2도 왼쪽 거보다는 오른쪽 문제를 풀어보시라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고요. 제일 중요한 모의고사가 6월하고 9월입니다. 특히 6월은 문제 유형을 잘 보셔야 되고 9월은 자기의 그 등위, 상위 누적을 잘 보셔야 돼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일정이니까 통과. 이게 이제 자 여기서 제일 좋은 게 학생부 교과 아니에요. 교과. 근데 내신만 좋으면 갈 만한 대학이 좋은 게 굉장히 많아요.
특히 학생부 교과인데 면접을 보는 전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대학은 교과 100%, 어떤 대학은 교과에다가 면접까지 집어넣는데 만약에 면접을 보는 학생부 교과인 경우는요. 내가 일단 면접 대상자가 된다고 치면 걔는 추가에 붙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부 교과는 중복 합격자가 많고 경쟁률이 낮고 수능 최저가 빡세기 때문에 강남 애들이 만약에 1단계만 통과하면 거의 추가에 붙습니다. 근데 지방 애들은 1단계 통과해도 뭐에 떨어지죠? 최저에 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강남 애들이 학생부 교과 1단계만 들어가면 의미 있는 성적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 드립니다. 자, 내신 등급 3등급이 학생부 교과로 붙을 수 있을까요? 너무나 뻔한 얘기를 이만기 선생이 질문을 할 때는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있습니다. 왜 있을까요? 예를 들면 홍익대학교나 국민대학교 같은 대학교는 수능 최저가 높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등급을 가지고 홍대 안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대학은 내신 3등급 때도 학생부 교과에 붙은 사례가 꽤 있습니다. 그 점을 기억해요. 어쨌든 학생부 교과를 강남이라고 해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내신 꾸준히 하다가 넣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학생부 종합이 이제 대세는 됐죠. 근데 이 대세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고2, 고1까지는 이미 종합 발표가 됐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중3, 지금 고등학교 올라가는 애들은 학종이 지금처럼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지 아니면 정유라 사태 때문에 주춤하고 내려올지.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정유라 사태를 보면서 전부 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학종 과연 공정할까? 이거에 대한 그 의문들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의문이 있다는 걸 대학들도 알잖아요. 이번에 섣불리 아차에서 2대 교수들 딱 잘리는 거 지금 이제 많은 대학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차에서 지원금 나갔던 거 회수하는 거 보고 있고 이대는 지금 입시 부정에 잘못 걸리면 정원의 10% 감축입니다. 10% 감축이면 300명 이상을 못 뽑아요. 보세요. 300명 곱하기 1년에 한 600만 원 등록금이라고 치면 3, 6, 18, 18억인가요? 이 정도가 한 방에 훅 가는 겁니다. 그러면 대학들이 그 4억, 5억 받으려고 쩔쩔 이번에 이대 같은 경우도 그 돈 받으려고 총장님이 애쓴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학종이 아마 제가 보기엔 조금 주춤할 거고 또 대학들이 정성적인 학종이라 하더라도 정성적인 평가보다는 정량적인 평가 쪽에 더 힘을 쓸지 몰라요. 그래서 아까 점점 내신의 비중이 크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요 넘버링한 순서 있잖아요. 교과, 비교과, 면접 요 넘버링한 순서가 중요도예요. 그러니까 중요도가 제일 중요한 게 학생부 교과 활동이 제일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게 추천서가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소개서도 중요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고등학교 2학년은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애들이요. 수시에 학종 원서를 쓰는 애 가운데 상당수가 8월 달에 자기소개서를 쓰느라고 모든 걸 다 바칩니다. 그러면 수능도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연고대 쓴 애들이요. 정시는 어디 원서 쓰는지 아세요? 학종으로 연고대 쓴 애들이 정시에서는요. 건국대, 동국대 씁니다. 그러니까 레벨이 확 떨어지는 거죠. 이유가 뭐냐? 수능이 안 되니까. 사실은 이번에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어떤 얘기냐면 아까 수능이 어려우니까 졸업생들은 잘 봤는데 재학생은 망쳤다 그 얘기 아니에요? 이유가 뭐냐면 학종이 대세가 되면서 애들이 학종에 대한 희망 고문이 생기면서 애들이 수능보다는 비교과, 수능보다는 내신, 수능보다는 자기소개서 이쪽에 그냥 더 몰입을 하니까 수능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졸업생들은 일찌감치 학종을 포기하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어떤 자사고 교장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희 이제 모임을 했는데 학종이 애들을 망치고 있다는 얘기를 물론 이제 그분은 자사고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추천서는요 대충 써도 됩니다. 잘 쓰지 않아도. 근데 추천서가 위력이 있는 대학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교대하고 사범대 추천서가 위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종교계 대학 무슨 신학대학 아니면 신학대학은 아닌데 종교의 색채가 강한 대학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뭐 선문대학이니 원광대학이니 동국대학이니 저 서강대학이니 가톨릭대학이니 또는 뭐 대진대학이니 삼육대학이니 이런 대학들, 그런 대학들은 추천서의 위력이 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는 이거는 사실은 안 받는 대학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한양대학은 자기소개서도 안 받잖아요. 한양대 엊그제 그 뉴스에 나오는 있죠. 6년 동안 친구 휠체어 모네가 이번에 수시 모집에 붙었다. 근데 그런 신문 기사예요. 열광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어쩌다가 하나. 그러니까 대외 언론 플레이용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거기에 나오지 않는 애에 주목해야 되는데, 자기소개서는 누구나 다 잘 쓰려고 애를 쓰고 대학도 잘 쓰려고 애썼다는 걸 알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가들끼리 흔히 뭐에 비유하냐면 셀카에 비유하거든요. 셀카. 셀카는 누가 찍어도 이쁘게 나오잖아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이 카메라, 저는 이제 갤럭시 노트를 쓰는데 앞에 카메라, 이 뒷면 카메라고요. 앞면 카메라가 기능이 다른 거 아시죠? 앞면 카메라는 셀카용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보정이 됩니다. 그래서 모르셨어요? 전화기의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아이폰은 통화 녹음이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갤럭시 노트도 미국에 수출하는 수출품은 통화 녹음이 안 됩니다. 걔들은 그 프라이버시 보호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찍어보세요. 이렇게 찍어보시고요. 이렇게 찍어보세요. 엄청난 차이, 이건 누구지 싶은 그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셀카는 누가 찍어도 이쁘기 때문에, 그러니까 셀카를 볼 때는 이것이 이분의 실물이 아니다 생각하고 보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대학도 그렇게 자기소개서를 본다.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열중하지 마시고 차라리 고등학교 2학년은 지금 써가지고 첨삭해 나가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면접은요,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요. 면접. 특히 기본소양 면접, 내년도에 이제 우리가 가장 염두에 둘 대학이 고려대학입니다. 고려대학인데 고려대학은 50%를 재학생만 뽑는데 면접이 강화가 되잖아요. 1단계 무시하고 2단계 면접 100%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면접의 비중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사실은 면접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비중은 뭐냐면 바로 교과 활동이 면접 대비의 기본이 돼요. 사실은 냉정히 말하면 이런 얘기하면 면접 학원에서 무지하게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애들이 수능 끝나고 일주일 동안 면접 학원을 많이 다니거든요. 면접 보려고. 근데 거기서 얻어지는 효과는요, 낸 돈만큼 돌아오지 않아요. 한번 실전 연습을 한다는 느낌이지, 거기서 뭐 스킬을 배우거나 무슨 뭐 머리에 드는, 일주일 동안, 특히 서울대연대 고대 면접은 그런 걸로 대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결국은 교과 활동을 열심히 하면 면접 준비는 제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면접은요, 말 잘하는 애를 뽑는 게 아니고 똑똑한 애를 뽑는 거기 때문에, 말만 할 줄 알면 답변을 제대로 떠듬떠듬 해도 똑똑하면 뽑습니다. 근데 말을 못하면 그거 못 뽑는 거죠. 그러면 여자애들 특히 그런 애도 있습니다. 이건 실화인데요. 어떤 애가 제가 설명했던 한번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들어와서 앉은 거예요. 애가 긴장하니까 교수가 물어보기도 전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교수가 마음을 풀어준다고 농담을 했습니다. 농담. 너 그렇게 자꾸 울면 떨어진다. 농담을 한 거예요. 애가 더 울었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소문들이 돌고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어떤 애는 아주 유명한 소문인데, 불 끄고 나가서 붙은 애 얘기 들으셨죠, 그죠? 그러니까 면접 끝나고 나가면서 교소의 면접장 불을 끄고 나갔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근검 전략, 자기가 몸에 뱄다고 써 있는 애래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불을 끝내고 생각해보니까 제 근검 전략 몸에 뱄네, 뽑았다는 거고, 또 여자가 대체로 인상을 경직되게 들어오는데 여자들은 웃으면서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들어오니까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중요한 건 얘 머리에 얼마나 들어있는가. 원래는요, 냉정히 말하면 이 앞에 앉은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면접을 하는 게 맞는 겁니다. 학교가 어딘지, 얘가 성적이 좋은지 나쁜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면접을 해야 옳은 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누군지도 알고 성적이 좋은지 나쁜지도 알고 심지어는 일부 대학들은 교복 입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교복 입고. 그러면 외고나 자사고 애들은 교복에도 티가 나잖아요. 특히 외고 애들은 여자애들은 그 리본 있다마는 거 이렇게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면접은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머리에 든 거 맞는 애를 뽑는 거기 때문에 교과. 근데 이제 비교과는 점점 비중이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비중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비중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남들만큼은 하되 더 열심히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 또 최근에 이게 비교과가 학교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프로그램이 없는 애들은 사실은 그 자기가 활동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대학에서 감안해요. 그러니까 이 학교는 교내 프로그램이 별로 없는데 이 아이는 그나마 없는 가운데서도 열심히 했네. 이거를 대학이 다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불리한 건 분명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내 프로그램 많은 애들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일반 고등학교도 교내 프로그램이 빵빵한 데도 있고요. 이를테면 오늘도 제가 아까 교장 선생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그 반포 서초 지역에서 선호도가 높은 고등학교가 서울고등학교나 성문고등학교가 높고요. 그다음에 그 양재 반포는 중간쯤 가고 서초고가 꼴찌거든요. 그러니까 자원으로 볼 때는 서초고등학교 제일 안 좋아요. 그런데 아까 교장 선생님 신나서 전화하셨던데 이번에 서울대학에 6명 붙었다고. 그건 뭐 서초고로서는 대단히 많이 붙은 겁니다. 그건 이제 왜냐면 이게 제가 내막을 아는데 대원외고 교장 선생님하고 친해가지고요. 대원외고의 교내 프로그램을 거의 뺏겨다가 서초고에 실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좋은 거죠. 근데 그런 프로그램의 위력이 실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대신 교과 비중이 점점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논술은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원래 수능 논술 문제가 쉬워서 학원을 안 다녀도 되거든요. 냉정히 말하면. 특히 이제 이과 애들은 수학과학 논술이기 때문에 굳이 논술학원을 안 가도 문제 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쉬워지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겁니다. 어느 정도 문제가 쉬워지냐면 옛날에는 지문만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으면 그건 선행학습에서 제외되니까 인정을 받았는데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 대학이 모범 답안을 낸 거예요. 이제 그 교육부에다 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부에다가 그 논술 문제하고 답안지를 내게 돼 있어요. 냈는데 답안지를 쓰는 교수가 지문은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뽑았는데 문제 풀이 과정에다가 대학교에서 쓰는 개념을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그 문제는 그렇게 풀어도 되고 고등학교에서 배운 개념만 가지고 풀어도 되거든요. 근데 모범 답안을 낼 때 대학교의 개념을 이용한 풀이를 내니까 교육부에서 그 대학에 징계를 준 겁니다. 대학 과정이다. 그래서 또 난리가 난 게 그러면 문제 풀이에서 대학 개념을 쓸 수 없는 문제를 내자.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무지하게 쉬운 거 아니에요. 올해 무지하게 쉬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디테일한 것에서 승부가 나다 보니까 의외로 학원 다니는 애들이 유리했더라. 뭐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술은요. 할 놈이 있고 안 할 놈이 있는 거예요. 할 놈은 누구죠? 저는 이제 냉정히 말하면 논술은 모두가 다 하는 게 아니고요. 논술은 사실은 등급이 결정하죠. 내신 등급은 소용없고요. 수능 등급이 한 2점대? 이 정도는 돼야 논술의 논자를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흔히 제가 많이 모였을 때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제가 문과, 이과, 공이 3등급 정도만 되면 논술을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오늘은 뭐 그렇게 많이 모인 게 아니니까 제가 솔직히 한번 얘기하면 문과는 한 2.5등급, 이과는 2등급 초반이나 1등급 후반대 정도가 돼야 수리 논술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되면 사실은 준비를 안 하는 게 나아요. 우리가 괜히 쓸데없는 거에 투자하다가 망하는 케이스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고1, 고2 같은 경우는 고1은 좀 아직 남긴 했는데 고2 같은 경우는요. 이제 방학 때 담임선생님을 찾아뵙고 의논하세요. 의논 모르냐. 학생벌이 다 쓸 거니까 학생벌을 딱 까놓고 담임선생님하고 협의해서 이거 가지고 우리 애가 학종으로 어떤 대학 갈 수 있을까요?
목표 대학은 A 대학인데 학종으로 갈까요? 못 갈까요?를 지금 판단해 보세요. 지금 판단이 거의 맞는 이유가 뭐냐면 대학교에서도요. 3학년 1학기는 비교과 별로 안 봐요. 3학년 1학기는 내신만 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고2 학생부가 완결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담임선생님이 볼 때 우리 학교에서 너보다 빵빵한 애가 A 대학에 갔다 못 갔다를 알기 때문에 담임선생님이 예리하게 얘기할 겁니다. 얘 거 가지고는 학종은 어림턱도 없다 그러면 학종 포기하고 내신과 수능에 올인하거나 그러면 이제 담임선생님이 한마디 하시겠죠. 하지만 얘 정도 레벨로는 논술로는 간 사례가 있다. 근데 논술로 간 사례가 있다. 이거가 좀 부족합니다. 논술로 간 사례가 여러 명 있다. 이래야지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담임선생님이나 학원 원장님들은 마지막에 있는 몇 개의 사례를 일반화시켜서 수강생을 끊게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특히 이제 논술학원에 가면 사실은 내신도 무지하게 안 좋고 수능도 상당히 안 좋았던 애가 어쩌다가 대학 간 사례, 그것도 한 5년 전 사례 제시하면서 우리 학원에서 이런 애가 있다 이렇게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냉정하게 면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안 된다고 치면 바로 때려치고 수능과 내신 쪽에 올인하는 게 낫겠다 이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실기인데요. 실기는 지금 특히 이화여대가 내년서부터 체육특기자 없애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문제만 생기면 없애는 게 능사니까. 그래서 없애는데 아마 이것도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영어 특기자도 많이 없앴어요. 특히 영어 특기자를 제일 많이 뽑았던 대학이 어디예요? 연세대학이죠. 연세대학이 2019부터 영어 특기자도 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영어 특기자를 줄이고요. 아마 언더우드 대학을 더 많이 뽑지 않을까요? 그쪽으로 더 보내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런 흐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시 모집은 수능만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이게 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은요. 학생부의 위력이 의외로 큽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은 정시는 뭐 수능만 잘하면 돼 그러는데 이게 예비 순번은 학생부가 달라요. 그러니까 혹시 만약에 수시 모집에 일이 잘 안 풀려가지고 정시까지 가게 되는 사태가 오는 어머님이 혹시 이 안에 계시면 기말고사,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애들이 대충 보거든요. 그때가 내 내신을 올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애들 대충 할 때 나는 공부 열심히 해서 3학년 2학기를 잘 보면요. 그 한 학기에 내신 등급이 확 올라갑니다. 왜? 보통 일반적으로 고1 20%, 고2 40%, 고3 40%이기 때문에 고3 3학년 2학기 내신이 정시 모집에서 나에게 은총을 줄 수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서울대학이 의과대학이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갈렸거든요. 동점자가 4명이 있었는데 근데 서울대학은 정시 모집에 학생부를 반영하지 않아요. 동점자 판별만 학생부로 하는데 그래서 동점자가 갈려가지고 2명 떨어졌잖아. 그들은 수능은 똑같아요. 526.60. 그런데 학생부에서 갈렸고 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도 동점 예비순번 1번부터 예비순번 9번까지 가요. 0.08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생부가 아무리 중요하지 않더라도 대학은 총점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하셔야 돼요. 넘어갑니다. 이런 것들은 뭐 다 아는 얘기니까 통과할게요. 중요한 얘기만. 자, 요런 표가 있습니다. 영어 얘기할게요. 영어. 자, 우리가 아셔야 할 게 있는데 영어가 절대평가입니다. 여기는 강남 한복판의 대치동입니다. 도곡동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영어가 절대평가로 나와서 쉽게 출제가 되면 강남 애들에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그렇게 다 얘기하죠. 그죠? 전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 강남 애들은 영어에 강점이 좀 있어요. 그런데 강점이 있으니까 절대평가가 되면 영어에 다소 소홀히 해도 손해볼 일이 크게 없어요. 1등급만 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그 남는 시간을 국어와 수학에 투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어를 퍼펙트하게 하는 애들은 오히려 국어하고 수학에 투자할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다니까요. 지금 보면 만약에
반기문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절대평가가 그대로 이어지게 되면 사실은 영어는 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평가원에서는 국어와 수학 탐구에서 변별력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국어하고 수학하고 과탐, 사탐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럴 때 강남 애들은 영어보다는 수학, 국어 쪽에 더 투자하면 유리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불리하다는 인식을 버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한국사요. 한국사는 이게 저는 사실 얼마 전만 해도 한국사는 공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정시 모집에서요. 한국사가 4등급이 안 나와가지고 수능 4등급이 마지노거든요. 이게 안 나와서 수시에 떨어진 애가 있어요. 근데 4등급은 웬만하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4등급은 그냥 아침에 집을 나가서 저녁에 집을 찾아올 정도만 되면 4등급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못 나오는 애가 있대요. 아마 걔는 제가 볼 때 밀렸었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근데 어쨌든 한국사는요. 최근에 한국사 강사들이 그 최태성 선생이라고 EBS 강의하던 분이 이투스로 가면서 명분을 얻기 위해서 한국사 공짜 강의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거 안 하면 또 욕 바가지로 먹으니까.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분 강의가 공짜인데 다른 데서 돈 주고 강의를 듣겠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했었던 설민석이라고 영화만 찍을 때마다 홍보하는 그 친구죠. 그분이 자기도 공짜 강의 하겠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네로라는 두 명이 국사를 공짜 강의를 하니까 3위가 누구냐면 강민성이라고 스카이 에듀. 그분도 엊그제 보니까 공짜 강의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한국사가 다 공짜예요. 그래서 그런 공짜 강의를 들으시면 된다. 그런 얘기. 근데 문과 애들은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 이과 애들은 한번 좀 들어줘야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이제 중요한 얘기, 요런 게 있습니다. 요게 이제 뭐냐면 이거는 학교에서는 할 수 없는 얘기인데 왜냐면 과목 간에 미묘한 신경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여러분들은 선택 과목을 골라야 됩니다. 근데 선택 과목을 고르는데 사실은 문과와 이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 노랗게 표시한 과목을 제가 추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선택 과목은 남들이 많이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수업 시간에 있어야 되고 아니면 내가 좋아야 되고 공부할 양이 적어야 되고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조건을 지키는 과목이 쉽지 않아요. 근데 요 노란 게 그거지 않냐 싶어요. 그래서 문과는 노란 거 4개 중에 2개. 뭐 더 편하게 얘기하면 생활과 윤리하고 사회문화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이과는 노란 거 3개 중에 2개 하는 게 낫겠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보면 일단 깊이, 근데 또 더불어서 깊이 할 과목. 그 과목은 하지 마라. 제가 표시는 안 했는데, 이를테면 가장, 이런 과목이, 사탐에 그런 과목이 있어요. 공부할 양 많고, 범위 넓고, 응시자가 별로 없고, 학교도 선택 별로 안 하고, 그런 과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법과 정치예요. 법과 정치. 이 공부할 양이 많아요. 그러면 그걸 제가 하라 말라는 말을 못하겠고 하여튼 그런 조건이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과탐에서는 물리가 애들에게 조금 부담스러운 과목이긴 한데 오히려 물리가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배우는 게 어렵다 보니까 문제 자체는 쉽게 나오는데 문제는 수학을 잘하면 물리도 괜찮습니다. 근데 수학을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라면 물리보다는 다른 과목이 낫겠다. 그래서 특히 이제 다른 과목 가운데에서 지구과학이 최근에 인기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왜냐하면 주로 애들이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지구과학을 선택한다는 그 소문이 돌면서. 근데 실제로 데이터를 내보니까 지구과학 선택자 성적이 실제로 낮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고민이 뭐냐면 특히 자연계 여러분들은 투가 문제예요. 투를 할 거냐 말 거냐. 근데 일단 결론은 투는 안 하는 게 낫겠다. 단 서울대 나와바리, 서울대를 지원 가능하면 하면 유리하다. 올해 같은 경우도 올해 고3이 투 지원자가 한 10,000명 정도가 줄어서 올해 서울 공대가 조금 옛날보다 널널히하다. 뭐 그런 그 예상들을 하는데 물론 통계 내 보니까 공부 잘하는 편이 주로 투 했던 애 가운데
그러니까 하위권 애들이 많이 포기를 했던데 어쨌든 그래도 일단 경쟁률 자체는 서울대학이 좀 내려가지 않을까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결과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제2외국어. 제2외국어는 이제 몇 개 중에 몇 개가 아니고요. 제가 노랗게 표시한 글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랍어는 선택이 된 이래로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해 본 적이 없는 언어입니다. 특히 이제 물론 이 아랍어는 사탐하고 바꿔주잖아요. 그죠? 바꿔주는데 어떤 대학은 100분위로 변환을 시키는 대학도 있지만 항공대 같은 대학은 표점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근데 다른 언어들은요. 뭐 스페인, 중국어 이런 것들은 만점을 받아도 그 표준 점수가 60점대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아랍어는 만점이면 거의 매년 표준 점수가 100점이에요. 그러면 다른 과목하고는 30점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이게 총점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언어가 아랍어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런 애들 봤습니다. 모 외고의 중국어과인데 아랍어 선택하는 애 제가 봤습니다. 그게 상징적인 거죠. 그러니까 마치 옛날에 강남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 국제 물리 올림피아드 한국 대표로 나갔던 애가 물리 선택을 안 한 거. 이거랑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모 외고의 중국어과인데 제2외국어 시험을 아랍어를 봅니다. 그만큼 중국어는 등급 따기가 어렵다는 얘기고요. 넘어갑니다. 이런 것들은 넘어갈게요. 빨리빨리 넘겨주세요. 자,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걸 하나 볼 건데요. 자, 요게 이제 오늘 제가 유인물을 자세하게 드린 것은 설명을 다 못하니까 50분 안에 자세하게 드렸어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년부터 말이에요. 내년부터 학생부 양식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빵빵하게 쓸 기회가 올해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만 하고 제 강의를 마칠 건데 시간이 많이 돼서 무슨 얘기냐면 학종 같은 경우가요. 보세요. 이런 것들은 다 아까 설명하니까 넘어갈게요. 학종에 보시면 이게 이제 학생부가 나오는데 보세요. 이게 현재의 양식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는 방식이 내년부터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등학교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A 고등학교가 B 고등학교가 있는데 A 고등학교는 학생부를 잘 못 써요. 근데 B 고등학교는 학생부를 잘 씁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교육적으로 냉정하게 말하면 A 고등학교를 막 갈궈서 B 고등학교처럼 잘 쓰게 만들어야 정상인데 이번에 교육부는 어떻게 했냐면 B 고등학교가 제한을 둬가지고 A 고처럼 못 쓰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이번 제도가 바뀐 건데 어떻게 바뀌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를테면 여기 보시면은요. 독서 활동이 지금까지 무지하게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독서 활동을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내가 어떠어떠한 동기로 어떠어떠한 책을 읽고 그 내용은 뭐고 내가 뭘 느껴서 어떻게 나의 행동이 변했다.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궁금해서 찾아본 사피엔스라는 책을 읽고 거기에 나오는 문명의 발전 양상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문화 인류학을 전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렇게 쓰는 게 현지의 독서 활동이에요. 거기에서 똑똑한 애와 안 똑똑한 애, 좋은 학교와 안 좋은 고등학교 차이가 났는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못 씁니다. 내년부터는 딱 제목 지은이,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시문 상록수. 그러니까 이제 학생부에서 독서 활동의 위력이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자세하게 쓸 수 있는 건 올해까지입니다. 냉정히 말하면 내년도 2월 말까지.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독서 활동을 빵빵하게 써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이니까. 이를테면 또 하나, 소논문이요. 소논문. 소논문도 내년부터는요. 일단 외부 강사가 참여한 소논문은 학생부에 적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가 포스텍 교수이기 때문에 포스텍 동료 교수한테 부탁해서 우리 소논문을 같이 연구했다. 근데 외부 교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학생부에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논문도 나라에서 못 쓰게 만들어 놨습니다. 쓰게는 했는데
그 조건을 달았습니다. 뭐냐면 과제 연구란 수업 시간에 정규 수업이 있는 애, 아니면 동아리 활동에서 소논문을 한 거, 요 두 개만 쓰게 돼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쓰지 말라는 얘기. 그건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에 경기고등학교인가요? 어떤 고등학교에서 400만 원짜리 소논문 한다고 신문에 그 후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런 다양한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요게 이제 내년부터 바뀌는 양상인데, 보시면 독서활동 제목과 저자만 써라 이렇게. 결국 의미 없어집니다. 두 번째는 방과 활동. 이게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일반계 고등학교가 특목고를 따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방과후 수업입니다. 방과후 수업에다가 다양한 수업을 깔아가지고 그 방과후 수업을 자세하게 설명해서 학생부를 빵빵하게 만들어 왔던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방과후 수업을 딱 수업 시간, 이수 시간 요것만 씁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법의학의 이해 24시간 이것만 써요. 그러니까 그 수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과후 수업을 가지고 빵빵하게 했던 강남고등학교 애들한테 약간 마이너스가 되는 요인이고요. 세 번째 요인은 교내상도 중간에 상을 만들면 안 돼요. 학년 초에 결정한 상만 주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 강사와 연관된 소논문은 학생부 기록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학생부를 하향 평준화 시킨 거죠. 대학들이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학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저런 거 가지고 학종을 뽑냐고. 그러니까 이제 교육부는 뭐라고 말했냐면 왜 못 뽑냐. 우리가 그 대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빵빵하게 쓰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문제는 그건 누가 쓰는 거예요? 담임선생님이 쓰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담임선생님을 성의 없는 분을 만나게 되면 문제가 있어요. 또 아무리 담임선생님이 성의가 있어도 그 많은 애들을 어떻게 일일이 관찰하겠냐고요. 여기 보시면 딱 못을 박았습니다. 뭐라고 박았냐면 이렇게 박았습니다. 보세요. 행특 같은 관찰 평가해라. 근데 그래서 강남에 있는 일부 고등학교는요. 그 프로그램을 하나 샀죠. 그래서 학생부 기록 보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사가지고 민간인이 만든 건데 그걸 사가지고 거기다 애들이 입력을 하면 담임선생님이 그걸 보고 입력해주는 이런 그 시스템도 있습니다. 근데 없는 학교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특을요. 이런 거 못 써요. 무엇이 우수한 이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수한지. 그러니까 문제풀이 능력이 우수함 이러면 안 돼요. 문제풀이는데 6문제 푸는데 5문제 맞출 정도로 우수함. 객관화 시키라는 거죠. 정량화 시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탁월함은 얼마나 탁월한지. 예를 들면 영어 회화 능력이 탁월함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외국인과 만나서 3시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대화할 만큼 탁월함 이렇게 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사들이 피곤해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성의 없는 교사 만나면 진짜 학생부가 더 엉망되는 사태가 오고 또 보시면 소논문은요 이렇게 됐네 그죠? 뭐라고 썼나요 소논문? 소논문은 요거만 쓰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과제 연구 등 관련 정규 교과목 이거는데 과제 연구는요 특목고에만 있어요. 일부 자사고하고 일반고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창의적 체험활동 가운데 동아리 활동에서 쓴 소논문에 대해서만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니까 외부 강사와 연관된 소논문은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소논문을 자세하게 쓸 기회가 올해밖에 없죠. 마지막이니까. 이제 또 소논문도 내용은 못 써요. 내용은 못 쓰고 연구 주제, 참여 인원 소요 시간 심플하게 쓰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년부터 바뀌니까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그런 얘기고요. 근데 요건 성적 넘어갑니다. 이런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적성은 넘어갈게요. 네? 올해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올해까지라는 얘기는 2016년까지. 그러니까 지금 고2, 고1 학생부까지만 옛날처럼 쓸 수 있고 내년부터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중3 엄마들은 못 보셨을 거고 여기에 여기를 특히 잘 보셔야 돼요. 요게 우리 아이 성적입니다. 나머지는 이거 다 안 봐도 됩니다. 애가 보면 되고 엄마가 볼 거는 여기에.
요걸 제가 확대해 보면 이렇게 나와요. 얘는 문과입니다. 특히 뭘 보셔야 되냐면 상위 누적.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여기 이제 뭐냐면 우리 애가 몇 등인가. 얘는요. 상위 96.9이니까 얘는 상위 누적이 3% 아이입니다. 그러면 3% 안에 들어가면 어느 대학을 가느냐는 거죠. 사실은 공부를 무지하게 잘하는 애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를 보시면 이건 이과, 이건 문과인데 얘 우리 앞에서 보았던 애가요. 요 정도 대학에 가요. 그러니까 서성한, 중경외시 이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제가 여기다 제가 한글로 써놨는데 저 가나다 손으로 써놨는데 사실은 이 대목에서 우리가 중대가 좋아요, 성대가 좋아요? 이 광운대가 좋을까요, 동국대가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시장. 요즘에 어떤 분이 그거 고민하더라고요. 국민대 자동차학과가 좋을까요, 경희대 기계공학과가 좋을까요? 사실은 서울 경희대 기계공학과는 수원에 있죠. 국제 캠퍼스에 있거든요. 본분교 통합은 됐는데 위치가 그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고민하는 거죠. 그냥 서울만 있으면 무조건 경희대 보내는데 근데 그건 냉정히 따지면 국민대 자동차공학과가 더 좋을 수 있어요. 자동차 업계로 나가려고 마음 먹으면. 왜냐면 국민대가 현대자동차 트랙이 있어가지고 자동 취업되는 게 있거든요. 이런 거. 또는 뭐 서울대, 그 연대가 좋아요, 성대가 좋아요. 그러면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는 성대가 좋은 거죠. 고대가 좋아요, 서울대가 좋아요. 예를 들면 고대 사이버 국방학과는 웬만한 서울대학교 과보다 못지않은 실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의미가 없지만 어쨌든 이 정도 대학에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과는 아니죠. 이과는 3등급이어도 스카이를 갑니다. 이과가 더 가기가 쉽고 요거는 내신 가지고 가는 거, 수능으로 가는 거, 그걸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보시면 우리 아이들이 왼쪽 아이일까요, 오른쪽 아이일까요? 대부분 애들은 왼쪽이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왼쪽이라고 너무 애들을 갈구지 마시고 오른쪽처럼 되라고 타일러서 잘 데리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고맙습니다.